울산이 왜 원자력을 신경 써야 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결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전국토를 놓고 봤을 때 울산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가장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고, 사고 터지면 가장 많은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하는 지역으로 1등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자신 있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울산은 그런 부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지역보다 작게는 뭐 10배, 많으면 20, 30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50배, 100배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성이 그만큼 원자력에 관심을 두고 쳐다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왜 불안한가? 불안하니까 관심을 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 노후 원전, 최대 원전이 많다는 것하고 그 많은 것 중에 일부가 노후하니까 최대 노후 원전이 인접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원전이란 건 사고 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울산은 반드시 원자력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가 가는 데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요즘 뭐 그린 에너지 이야기하는데 저 거의 동의는 합니다. CO2는 덜 발생시켜요. 열은 거의 뭐 반 정도 발생시키니까 청정은 아닌데 잔열, 그러니까 열 오염은 그러지만 일단 CO2만 보면은 분명히 덜 발생시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뭐 처분장 문제는 이제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뭘 하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하면 기체, 액체, 고체,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하나, 상식적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기체하고 기체는 다 공기 중으로 펌핑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액체는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다 씻어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체 폐기물 발전소에 보관하고 있을 뿐 기체, 액체는 여과 없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일반 환경으로 다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만 따지죠. 근데 농도가 높으면 뭐합니까? 물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체랑 액체는 남김없이 다 환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학적으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 내보내는 거 가지고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 공학적으로 동의는 해요. 하지만 내 대해서 이야기죠. 내 자식 대. 그 넘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학자들은 모여가지고 이런 최소한의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뭐 평가를 해서 최소 값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공학자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만 딱 끊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건 원자력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자들이 우리 요번에 뭐 우리 백신 맞아 보셨지만 그 백신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 주사 맞았다가 5년, 10년 뒤에 암으로 변질든지 뭐 어디 SF 영화에 나온 괴물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을 반드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유전적인 영향을 평가하려고 수명 한 주밖에 안 되는 초파리 이런 애들 해가지고 계속 대러리가 찍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초파리는 한 주지만 우리 사람은 30년이니까 10번 돌리면 300년이잖아요. 그 20번 돌리면 600년이고, 그 정도 지났을 때 영향이 없으면은 사람한테는 실은 못 보이다 보니까 동물이나 초파리한테 20주기, 100주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자력이 의학적으로 아직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장기 영향이라고 하죠. 저전량 장기 영향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실어주고 있고요. 원자력 공학자들은 뭐 각종 규제 지침에 성문화된 법을 통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다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하고 있죠. 1mS부터면 그 0.1mS부터면 뭐 개인 피폭 한계다. 하지만 0.1mS를 우리 아버지도 맞아왔고 나도 맞아왔고 내 자식이 맞았을 때 그 영향은 어떻냐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는 존재 안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1년에 얼마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1년에 얼마라는 이야기는 1년만 평가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나 장기 영향을 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0.1이 기준인데 0.0으로 10년간 내가 20년간 그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 맞아왔을 때 이 사람이 올해 작업자로 들어가 0.1 맞은 사람보다 영향이 작을 것이냐? 의학자들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이 방출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장기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특히 여기서 이제 한 세대를 여기서 보내신다면 방사선에 대한 영향도 끊임없이 과민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머리에는 항상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도 괜찮을 수 있는데 자식의 자식에서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다 내가 좀 아픈 게 낫잖아요. 밑에 영향 주는 것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항상 이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울산 지역이 가장 고관심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 다 맞아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 것들 많이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애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애 낳을 일이 없잖아요. 유전적인 영향은 더 이상 없을 거거든요. 저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한데 어린애들 의학적으로 방사선 영향이 어른보다 어린애가 10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 기체 방출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전에 한번 보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1979년도에 TMI에서 사고가 났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원자력을 도입했으니까요.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사고 안 난다. 사고 나더라도 설계 기준 사고만 난다. 중대 사고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 가상적인 사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대 사고는 빼고 설계 기준 사고만 가지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1979년도에 TMI가 생기니까 미국 애들이 놀랬겠죠. 큰일 났다. 중대 사고가 나네. 일상으로 일어나네. 우리가 설계를 너무 약하게 했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어떤 대응을 했냐면서 그래도 이제 걔네들은 과학자들이 좀 인간적이에요. 공무원, NRC 공무원들도. 우리나라가 비인간적이라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뭐랬냐니까 중대사고를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네들도 돈은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중대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설계를 하자. 보안 설계. 그래서 예를 들어 철판을 더 두껍게 넣고 콘크리트를 더 두껍게 하고 파이프를 두 개, 세 개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중대사고를 보완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적응을 해서 발전소를 계속 쓰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중대사고가 나버렸기 때문에 1986년도에 무슨 짓을 했냐니까 미국에서 이게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옛날에는 절대 안전하다, 중대사고 안 일어난다, 그것만 가지고 떠들면 국민들이 다 믿어줬는데 TMI에서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안 믿는다 이야기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안 난다, 사기꾼들. 그 TMI는 뭐냐?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우리가 국민들한테 뻥튀겨서 공약을 하나 던지자.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비록 중대사고를 고려 안 하고 설계해가지고 가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안 설계를 하고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비록 중대사고 비슷한 게 나더라도 그 영향이 비행기나 자동차 다니는 거에 1000분의 1 영향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고와 원자력 발전소 나가지고 죽을 확률이 1년에 그냥 길에 차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는 사람 그 숫자의 1000분의 1 미만이다. 그러니까 일상사고보다도 굉장히 낮다.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일반 길거리 가다 담배 피다가 암 걸린 사람 지방유전 때문에 생기는 숫자에 그의 1000분의 1밖에 안 생긴다. 제가 그 평가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은 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원전은 안전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비록 중대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안전하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세요. 이걸 목표로 성명서를 냈죠.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냈을 겁니다. 우리 원안위가 2015년도에 원안위가 이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안위가 지금 현재 입장은 원자력발전소 아무리 뭐 큰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 많이 안 죽는다. 길거리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다. 수준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절대 이야기 안 하죠. 그렇거든요, 지네들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최고 지상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지상 목표는 1000분의 1이다. 사고 터져서 죽을 사람, 그 다음에 안 걸려서 죽을 사람 확률이 일반 사고의 1000분의 1 미만으로 원자력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체르노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후쿠시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1000분의 1이 아니네. 아니잖아요. 체르노빌 때문에 안 걸린 사람 숫자들 통계를 안 했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영향받고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도 우리 뭐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때문에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 하시는데 화재 때 불에 타가지고 죽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대부분 연기 질식해 죽거든요. 그러면 이야기 그렇게 하겠죠. 화재 때 이 화재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올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뭐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포지션인데 그걸 갖다가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86년도에 뭐 안전정책 성명을 내고 미국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지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나 그 다음에 무슨 카운티라고 하는 시죠. 그들 뭐 민선으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시민단체가 야 우리 원자력 발전소 너무 불안하다. 사고도 TMI도 터지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도 터졌는데 원자력 나 찜찜해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니 안전성 강화해라 라고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1989년도에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2016년도에 중대사고 반영한 것처럼 시민사회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1989년도자로 중대사고가 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대사고가 평가하도록. 우리랑 좀 한 몇십 년 갭이 좀 나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미 89년인데 지금 2020년인데 우리 원안위는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도 찜찜하니까 이게 미국에서 ESRP를 개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하나로 보고 계신데 그 뜻이 아닙니다. ESRP라는 거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지침이라는 건 저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원전 새로 지금 미국은 거의 원전 지은 거 없잖아요. 한 20-30년째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원전은 중대사고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지은 원자력 발전소단 말이에요. 근데 중대사고는 일어났잖아요. 그 시민사회에서도 자꾸 난리치고 막 목을 조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중대사고를 어떻게 반영할까? 기존 원전을 예를 들어 설계했다가 중대사고를 반영하려고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예를 들어 새로 하나 지으면 오조문 깔끔한데 기존 원자력 발전소 다 뜯어내고 기초공사하고 하면 새로 짓는 게 더 싸거든요. 성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꼼수를 썼냐면 꼼수가 아니죠. 시민사회랑 절충이죠. 중대사고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얘가 수명이 다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설계 개선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방사선 사고 환경영향평가에 할 때 중대사고를 적용을 해서 이 중대사고가 났을 때 원래는 중대사고가 고려 안 돼 있으니까 중대사고가 나면 방사능이 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더 많이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갖다가 죽이는 걸 줄일 수 있는 시설이나 설계를 적용해서 그걸 줄인다는 걸 보여줘라. 그럼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중대사고를 고려 안 되고 지금 발전소지만 야 이거 뭐 이것 달고 저것 달고 돈 투자해가지고 방사능을 획기적으로 좀 줄였네. 좀 믿고 쓸만하겠네. 이런 안심의 근거를 제시하자. 라고 해서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에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미국이 1999년도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지침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NRC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킨스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반드시 넣고 이것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통과시켜 줄게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해준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지금요. 2016년도에 민변에서 해바라기에서 재판회가 이기는 바람에 중대사고가 반영된다라고 해가 무슨 법원이죠? 우리나라 소송하는 법원, 행정법원? 예, 행정법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반영이 돼야 되면 그 반영이 된 내용을 어떻게 써라라는 걸 갖다가 원안이가 지금 7년 됐잖아요. 7년. 7년 동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사해가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다 만들어줍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되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근거를 제시 안 해놓고 한승원은 지금 와서 중대사고는 반영됐지만 킨스가 그런 지침을 새로 안 만들었으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고리 1호기랑 월성 1호기 할 때 중대사고 반영 안 하던 시절이 있죠. 201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그 지침서 그대로 써놓고 거기에다가 중대사고를 반영했음 이래라고 문구는 몇 개 적어놨어요. 결과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중대사고를 반영했기 때문에 방사선이 많이 나가는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요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를 개선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중대사고 시나리오들은 싹 빼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였음 이라고 내용만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요번에 수명연장 보고서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호객도 또 제출했다 그러대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지침을 만들 놈은 안 만들고 제대로 평가해야 될 놈은 틀린 줄 알면서 그 지침대로 평가가 우기고 요거 정권 바뀌면 다 직무유기죄로 다 쳐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걔들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 이야기. 직무유기로 쳐넣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 그 와중에 이럴 때 이미 이제 중대사고를 89년도에 중대사고를 미국에 반영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때 시민사회에서 테러랑 중대한 지진 그 다음에 전쟁도 다 넣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NRC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틴기다가 중대사고만 집어넣고 테러랑 이건 뺀 상태예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9.11이 딱 터졌죠. 9.11이 사고가 뭡니까? 비행기가 와서 처박은 거잖아요. 테러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는 원자력계는 테러라고 안 하고 항공기 충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테러로 하면은 비행기 말고 누가 옆에서 드론 날리는 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거 사가지고 가서 이거 바주카포 쏘는 거 이런 거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비행기로 한정한 거예요. 비행기만 한정해서 2001년도에 9.11이 터지고 나서 미국 NRC도 항공기 충돌은 집어넣었어요. 시류에 따른 거죠. NRC도 시류에 따른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보다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항공기 충돌은 넣었어요. 그렇지만 테러랑 전쟁은 아직까지도 우기고 있어요. 안 넣는 겁니다. 미국 NRC가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미국이 넣으니까 2010년도 후반부터 갑자기 항공기 충돌 이런 거 원전 수출에 그런 소리 집어넣고 있죠. 선제적으로 할 일은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항상 뒤쳐서라도 그나마 행기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수시로 폭격이 일어나가 발전소를 타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원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외부 전원 끊은 상태에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운전은 안 나가 술 먹고 와서 그냥 단추 하나 딱 잘못 누르면 후쿠시마잖아요. 외부 전원 냉각 차단된 상태에서 누가 발전소 갑자기 그냥 확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출력 올라가 버리면 그게 후쿠시마 사고거든요. 그런 것들 테러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NRC도
이 테러나 외부 전원 상실에 대한 이런 거, 테러에 대해서는 하진 않을 것 같고, 또 외부 전원 상실에 뭐 비상대책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 판단이면 100% 맞을 겁니다. 테러 다 하기에는 포격이었잖아요. 포격에 폐기물 건물에 뭐 빼지고 이런 건데, 그거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 특정 사고에 대해서 제안해서 아마 분명히 적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추세예요. 자, 이거 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와가지고 울산에서 하면서 테러 일어났을 때 사고 영향은 이렇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다 발표했더만, 그 다음날 바로 산자부에서 성명선회가 테러, 뭐 전쟁 이런 건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다라고 막 헛소리를 하던데, 내가 그걸 반드시 넣으라는 거 알고 이렇게 반영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최고 원자력 안전기관이란 NRC가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NRC 수준으로 높은 거예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보셨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사고 아시겠죠? 원자력 사고 특성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엄청 크고 엄청 위험하고 오래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항상 원자력 발전소 사고 플러스 자연 사고랑 부딪혔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전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원자력 사고의 특징이에요. 코로나보다 거의 영향은 동일합니다. 영향은 동일한데 더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사망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는 까짓거 나오면은 세균만 사라지면 사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오염화되고 황폐화되니까 사실 뭐 코로나가 어느 게 더 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 지구적인 재앙의 일부이다. 원자력 사고는. 그러면 최종 결론이죠, 그게. 참 국내 현황 뭐 여기 이것만 보시면 되나. 중대사고 영향평가 그 저감 대책을 법제화해서 평가 중이다. 그러니까 중대사고가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시설 교체했고 안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전 주변에 사람도 얼마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일반 시민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게 먹혔다고요, 미국은. 왜냐면 원전 주변의 인구가 우리 10분의 1, 20분의 1 미만이니까 사람 얼마 안 살아요. 팔로버디 왔는데 차 타고 한 10분 동안 가는데 사람 비슷한 걸 못 봤어요. 아이, 사막인데 그 좋기는 못 좋습니까? 이 사막보다는 사람 좀, 이 원전이 있어도 한국이 이해가 좀 낫습니다. 그런 거 보면. 물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안심을 주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는데, 우리는 뭐, 국가기관이 제도도 안 만들어 놓고, 지침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정부 바뀌면 직무유기로 걸어가지고 분명히 책임 물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정부 때부터 한 3, 4년째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법 만들자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이 그런 법이거든요. 원전 안전법, 안전책임법 이런 거 만들자. 그래서 전 현직을 떠나서 원자력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전 현직을 떠나서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자. 민주당 의원들이 안 좋아하네요. 그때는 야당들은 의원들은 몇 명 손들더라고. 좋은 법이라고. 근데 당시는 집권 여당들이 그다지 안 좋아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불러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만간 저는 만들어진다고 기대하고, 그렇다면 요번에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요, 걔네들도 그렇게 겁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헛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 바뀌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눈빛을 갖다가 굉장히 좀 편안한 상태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걔네들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지네들도 월급쟁이거든요. 책임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미국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처럼 그런 도덕성을 바랄 수 없으면 협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 위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보셨는데, 이제 대표 원전의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 PSA라는 건 우리나라가 중대사고를 반영하기 이전,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확률로적 안전성 평가, 이게 뭐 사실 하는 일 없이 돈 빼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 15년째 한 5천억 빼먹었습니다, 이거로. 대학 교수들요. 결과는 지금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걔네들이 빼먹을 때 뭐 했냐니까 PSA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2000년대라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그때 중대사고는 이미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었죠. 자,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에서는 PSA를 하면서 중대사고까지 깡그리 단어가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못 모르고 중대사고는 반영 안 했지만 못 모르고 뺏겨다 보니까 중대사고에다가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결과에 보시면 우회사건이라고 있죠. 우회사고. 이게 요거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 우회사고죠. 요 빨간 줄 적어놨죠. 암으로 죽는 사망자 제일 크죠. 이 사고가 그때부터 PSA를 뺐기 때부터 잘못 뺏겨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중대사고를 반영을 한다면은 이 사고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전부터 번역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중대사고는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중대사고고 요런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중대사고 아닌 것들이에요. 중대사고와 중대사고 아닌 것들 중에 사고를 다 섞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 큰 사고들이고요. 요런 것들은 작은 사고들이에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회사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기자님들 이야기할 때가 들었는데 판도라 영화 보시면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터지가지고 막 전기 터지고 김났는데 원자력 발전소 경락 건물이 뻥 터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나절 지나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경락 건물이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경락 건물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나간 거예요. 뭐 한비 사오기 같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비 사오기처럼 다 깨지고 그런 경우는 막 그 경우 한 30분이면 다 터졌을 텐데 하여튼 뭐 그걸 안 그래도 멀쩡했는데 그랬나 봐요. 자, 그러면 사고가 터졌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시장한테 해서 원전 단호가 터졌으니까 곧 깨질 거예요. 대피하세요. 시간이라도 있죠. 그죠? 집에 전화해서 빨리 엄마, 아빠, 내 자식들 데리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우회사건이란 거는 그 경락 건물 그거 도망가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사고 터지는 즉시 바깥으로 방사능이 줄줄 새는 사고예요. 이런 사고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최대 72시간이에요. 3일 안에 사람들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짐 다 싸가지고 통장 현금 다 찾아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 딱 던지고. 이거는요, 사고 지금 나면 바로 새는 거예요. 사고 터졌다라고 한 손이 전화하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 터진 거예요. 참 터져도 얘네들 모르는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방사능 조금밖에 안 나갔지만 이거 터져도 몰라요. 왜냐면 발전팀장이 발전부장한테 전화하고 또 화장실 갔을 수도 있잖아요. 담배 피러 갔을 수도 있고 발전소장한테 또 전화하고 소장이 본부장한테 이야기해가 소장이 아마 선언할 거예요. 그 통제하는 데까지 기간이 30분, 1시간 걸려요. 아니,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면 사고 터졌습니다. 엿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뭐 해야 됩니다. 거기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리고 위에 보고하고 하는데 30분 내지 1시간이 그러니까 최소 30분 내지 1시간이 걸려요. 24시간 모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거는 터지는 즉시 바로 나간단 말이죠. 그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중대사고, 옛날에는 중대사고를 반영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만 분석했어요. 그래, 이것만 분석해가지고 큰 영향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대사고가 반영한다라고 법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사고를 반영한다는 이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여기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용 후 해결료가 뭐 폭발한다든지 이런 거, 시나리오 없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면 어떤 사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일 높은 요런 사고, 그 다음에 요런 사고, 뭐 당연히 똑같네요. 뭐 요런 사고, 그 다음에 요 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런 사고, 그 다음에 확률 빈도가 높은 요런 사고, 요런 사고, 요래 조합하다 보면 한 N이 꽤 추려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중대사고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람이 얼마가 죽으니까 여기서 길을, 대피 동선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야 된다. 도로 하나 뚫으니까 대피 시간이 더 빨라지더라. 대피 동선을 최소화시켜. 이런 걸 대응을 세우는 게 미국에 말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예요. 제 말이 합리적이죠?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합리적인 게 하고 그냥 보고 뺏긴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우회 사고는 제외. 자신있게 적어놨잖아요. PSA 결과를 검토해가지고 사고 시나리오를 잡았다. 우회 사고는 제외. 그리고 선량 높은 이 사고 제외. 그리고 요거 말고 옛날 설계 기준 사고 몇 개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5개인가 6개 분석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분석한 거예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제가 말하면 알아는 들어요. 찜찜은 한데 현재 지침이 그렇대요. 5년이가 지침을 안 내줬잖아요. 중대사고 넣은 지침은. 그러니까 옛날 지침대로 따르면 요거 다 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은 그 전략을 제일 자주 씁니다. 규제기관하고 한손이 서로 책임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도 안 다치는 전략. 그러니까 원전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 제일 하급직원 몇 놈 잡아 때려놓고, 요번에 그렇잖아요. 터지니까 경찰서장이나 때리잡잖아요. 장관들 나오도 안 받고.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옛날에 그 영광 1호기에 과출력해가지고 체르노빌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로 사고가 터졌어요. 물론 체르노빌처럼 만 프로로 출력이 증가는 안 합니다. 근데 0%에서 18%까지. 그거 조금 더 빨리 뺐으면은 한 180%까지 뛰었을 거예요. 만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단추할 때 그 비책임자가 손댔다고. 아니, 청와대 어디 전기 콘센트 고장 나면 대통령이 손대요? 전기업자가 와서 고치잖아요. 전기업자가 보안 자격 없는데 고쳤다고 해서 잡아 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풀거든요. 아마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둘 다 지침이 없었다, 한손. 그 다음에 원한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저는 공무원 일이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 딱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시간 때울 거예요. 그러면서 수명 인정 승인 줄 거예요. 하는 짓이 뭐 똑같은데. 왜냐하면 저라도 그랬을 거거든요. 공직 사회를 잘 깨닫고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방법은 알았겠지만 차마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런 중대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결국 중대사고는 뭐 때문에 평가합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우리 땅, 집 오염 안 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대책이 뭡니까? 방사선 재난 대책이다. 방제 대책이라 그러죠. 그럼 방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사고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당장 터져가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 사고부터 해야 1시간, 2시간, 10시간, 한 달 뒤에 터지는 거는 무리 없이 메꿀 거 아닙니까? 근데
한수원이나 울산시에서 뭐 평가 결과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이런 이 사고로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다른 거는 대충 줄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길을 뚫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워낙 막대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대피시간 경로만 바꾸고 하면 조금씩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양이 보시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단위 이러잖아요. 세봐야 1000이고 뭐. 근데 이게 10,000단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제 대책은 가장 심각한, 제일 빨리 영향을 주면서 가장 영향이 큰 거, 아니면은 제일 빨리 영향 주는 사고에다가 가장 영향이 큰 방사능이 나오는 거로 하는 게 맞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국가기관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제일 빨리 나오는 놈들은 작게밖에 안 나오지만 제일 빨리 나오는 시간에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을 넣어가지고 사고를 만들면은 그 평가하지 못한 임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다 커버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알고 요구하면은 지네들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지네들 잘못된 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뭐 전에 본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고리 영광이 사람들 많이 죽고 많이 상하죠. 주된 이유는 물론 바람의 방향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주된 이유는 원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고리하고 영광이 원전 주변에 인구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영광은 대구라는 게 있고 고리는 울산도 있지만 울산은 조족지열이죠.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0km 반경에 고리 원전이 700만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350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는 범위가. 그리고 이 범위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는 그 NIC에서 미국의 핵규제위원회에서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는 80km를 평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종의 불문율처럼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80km를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대사고가 들어가고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50km, 30km 이렇게 줄이려고 그래요. 왜?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거가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있는데 고리원전 주변에 700만이더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0%네요. 무서운 거예요. 주민들이 위협이 느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원전의 입지 평가를 할 때 인구수를 사기쳐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적용하는 룰인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참고 지침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아니 미국의 팔로버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인간이고 우리는 개돼지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미국 놈들은 땅이 넓고 힘이 있어서 원전 주변에서도 이렇게 위협을 이거밖에 안 받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산다.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자력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지네들이 원자력 제가 아까 말했죠. 안전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자의 1000분의 1. 그건 뭐예요? 1000분의 1은 뭘 평가해야 합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사망자가 나와요. 그 국제적인 원자력의 평가 체계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목적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원전의 입지도 재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에서 원자력 연구소가 그게 없는데 원자력 연구소가 처음에 북대전역 앞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대전시장이 대전 개발하다 보니까 연구소 바로 문 앞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 원자력 연구소 때문에 뻑하면 삼중수소 하려고 폐기물 갖다 버리고 불안해서 못 믿겠다. 연구소 나가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원자관 입장에서 주민들이 염치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잖아요. 주인이 늦게 지은 그 주인이 된 상태에서 요구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고리 2호기가 처음에 지을 때는 인구 얼마 안 사는데 지었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5배, 10배가 늘어났다. 원전 주변에. 한 5배는 늘어났을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도의 웨이팅이 그때보다도 5배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의 원자력의 발전소는 가치가 요만큼이었는데, 위험성은 요만큼인데 감당했는데, 지금 원자력의 발전소의 가치는 요거보다 좀 컸는데 위험성이 가치가 더 커졌다라고 하면 지금 돌아가는 발전소라도 정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하는 공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야 우리가 늦게지만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태화강 부근에 아파트 지어가 사람들 더 많이 들어왔다. 미안하다 발전소 있는데 들어왔지만 야 내가 주인이다. 너가 알받고 있었지만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못마땅하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고 주권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꾸 원자력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하게 그렇게 얘들을 어떡할까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씨 내가 주인인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계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너무 많은 허위와 이 기만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걸 진짜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자력이라서 어려운 기술도 하고 다들 모른 채 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면은 저기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네들 교도소 가게 되고 급여 통장 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언론에 뭐 하나 뭐 길거리에서 갑질하는 놈 일상에 있잖아요. 언론에 한 줄 땄다고 하면 검찰 바로 조사 들어가서 홀딱 뺏겨가지고 다 영장 때리고 그래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의 주인의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원전 거리별 우리 고리하고 미국 서리 발전소하고 인구 한번 보십시오. 그럼 8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30km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방사선 사고 터지면 30km까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비상 대피 구역이 30km로 잡혀 있는 겁니다. 보시면 10배, 20배 좀 안 되네요. 15배 정도 되려나? 한 2배 정도 되려나? 인구 이래요. 서리는 비교적 원전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한수원이 아마 좀 바꿔낼 거예요. 지네들도 밑창 들렸으니까 바꿔낼 겁니다. 바꿔낼 때 여러분들은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야, 똑같은 동형에 우리 고리 1호기는 기준 원전이 미국 원전인데 미국 원전에 평가 보고서 이런 결과값을 내놔라. 참조값을 달라. 뭐 달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글 때려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야 얘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위험성이 10배, 15배가 차이가 나냐. 얘들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10배가 높냐. 인간의 가치가 10배가 더 높냐. 학력이 10배가 더 높냐. 다 우리가 다 높아요. 실은 평가해보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을 대접하느냐라고 요구하는 게 국민들의 권리죠. 참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원전을 미국의 원전을 평가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똑같은 원자력 발전소란 말이죠. 그럼 똑같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주변에 똑같은 사고가 터졌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안 죽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죽어야 하냐. 우리가 생존 가치가 이거밖에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자, 저거는 전에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 원전 출력별로 쫙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뭐 울산이 씩씩하게 1등이다. 요즘 원자력계에서 이 자료 벌써 이거 다 구해가지고 지네들 쳐다보고 재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값은 좀 차이 나는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연구 결과를 지금 바꾸려고 해요. 다소기 원전 평가를 했거든요. 120억 들여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 결과가 이렇게 진해 평가 해보니까 그때는 부산이 당연히 1등이죠. 근데 지금 울산이 1등이 되니까 느닷없이 지네들도 놀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울산이 중간에 끼었는데 중간 세기로 두 군데서 맞으니까 멍이 제일 크게 든 거거든요. 여기가 부산은 세게 한 방 맞은 거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이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울산 지역이 사실은 한손이나 이런 데서 사용 해결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어떤 기금 이야기를 하고 원전에 어떤 재정 투자가 들어갔을 때 울산 지역도 야 우리도 그만큼 피해본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 돈 나눠주는 근거가 합리적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준다. 몇 대 몇으로 위험도 평가로 나눠준다. 이러면 울산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양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소재지 기준으로 분배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예를 기장하고 부산하고 뭐 7대 3으로 나눠먹기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원전에 관련된 지원금을 평가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하면은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좋아합니다. 민주당이 좀 많이 싫어서 그랬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사실 요거 결과를 그 구 단위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울산에 구별도 했더만 북구 남구 요거 두 개 빼고 요거 두 개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북구하고 남구는 이제 당연히 월성이랑 고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니까 조금 요 같은 경우에는 월성 영향은 북구에서 크게 나타났고요. 5천이지 않습니까? 딴 데는 1,000, 2천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고리 영향은 남구 쪽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요. 제일 거리에 비례하니까요. 울산도 꽤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구역이. 그래서 요 두 개 지역을 빼고 나면은 고리나 월성에 대해서 거의 뭐 2천에서 요 같은 경우 암사왕자 같은 게 2천에서 3천 범위로 거의 같은 값이더라.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울산은 공이 월성이나 고리에서 좀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쪽 발전소 기준으로 하면은 라인업이 서는데 두 군데를 같이 고려하니까 이리 터지나 저리 터지나 공평하게 이거 두 개 합산해가지고 보면 값 똑같을 거예요. 6천. 이거 한 4천. 4천에서 6, 7천 정도. 딱 그 값이네요. 울산은 어중뛰게 하여튼 고리나 월성에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동별로 쫙 부려드릴 수도 있었는데 동별로 해봐야 울산도 동이 워낙 많더라고요. 동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천 명 정도 돼야 그 영향 평가를 하는데 어떤 동 따지다 보면은 숫자가 작은 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몇십 개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구로 가시면 고리 영향은 괜찮은데요. 월성 때문에 피박 쓰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은 울산은 고리 월성 공유 공유하면은 어디 사셔도 똑같다. 단 도망갈 수 있는 대피로가 짧은 데로 가셔야 된다. 자, 이제 그 대피 도망가는 걸 갖다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 뒤에 붙여가지고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이거 쭉 울산 거 평가했습니다. 이건 그림이 낮게 들어갔네요.
울산 이렇게 쭉 평가해 보니까 울산도 인구가 꽤 많더라고요. 110만. 지금 12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110만, 줄었나요? 그냥 100.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각 지역마다 인구를 갖다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에 했던 거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할 때, 대피 평가를 했는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월성이나 고리원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바람이 그냥 수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갈 것 같은데, 계절별로 보면 거의 한 일부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하고 시점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고리에서 사고 터졌다, 월성에 터서 사고 터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직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튀어야 되는지는 방향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 학생들하고 민방위, 그 다음에 군 단위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고 터졌는데 지금 발전소가 어떻게 됐는지 수습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어느 동은 어디로 대피하시고 어느 동은 어디로 대피하시고 그를 날아갔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터졌을 때 불나면 어디로 갑니까? 불길이 안 닿는 쪽으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쓰나미가 올려오면 높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럼 방사능이 터지면 방사능 구름이 안 날아오는 쪽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 지역이니까 월성의 남서쪽이죠. 울산이.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오는 시점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준다. 예. 요때네요. 봄하고 여름에 낮에 그 다음에 여름에 낮에 요럴 때가 사고 터지면 고리에서 월성에서 사고 터지면 경주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런 시점일 때는 바람이 오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체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리원전 같은 경우 반대죠. 이게 이게 월성이 아까 북동쪽이었고 남서쪽이죠. 고리가. 남서쪽에서 바람이 오는 이런 시점들. 이런 시점들이 울산 주민들이 위협을 주는 시점이고, 이럴 때는 사고 터져도 봄에 새벽에는 아무 영향 없잖아요. 고래에서 다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고맙게. 이건 울산으로 올 일 없거든요. 이럴 때는 편안하게 서쪽이든 남쪽이든 길 찾아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상청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애들한테 스스로 공부해보라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익히면서 지네들 살 길도 찾는 거고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모임에서도 한번 모임 단위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의 통계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5년치, 10년치, 5년 단위로 걷어봤더만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싹 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체득하실 수가 있다고요.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시나리오를 똑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가구당 보통 차 한 대당 3명 정도 사시더라고요. 울산이. 차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가요. 3배에서 2.69대 정도기 때문에 차 한 대 단위로 다 대피한다고 해가지고 100% 대피할 때, 고리원전 사고 났을 때 남양하고 남서양 대피 차단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 다음에 고리원전 사고 나가지고 남양 대피 차단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했을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 도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영향은 어떻느냐.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도로를 차단한 거나 새 길을 뚫어가지고 대피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부동산 투자 겸해서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이런 대안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원전 사고나 화학단지, 원전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 밑에 화학단지 온산인가? 거기 그런데 사고 터졌을 때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피 경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초대형 사고가 났을 때 주 대피로를 어떤 데다가 도로를 만들면
대피 시간이 3, 4시간 주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럼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국민 100만 명의 대피 시간을 예를 들어 평균해서 1시간, 2시간 줄이는 데까지 그 1,000억 든다고 해서 그 돈 아니잖아요. 당연히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넣고 평가를 했습니다. 30% 대피하고 50% 대피할 때, 그 다음에 남서양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고려원전 났는데 남서양으로 도망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은 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죽으러 간 사람이 10% 있더라. 왜요? 부모님, 가족, 애들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넣고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넣고 해보면은 뭔가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좀 시야가 얻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기상통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해보면, 아, 울산 지역에 도시개발을 할 때 이쪽으로 도로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구나. 대피로가 동선이 최소화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연히 시간대이고요. 바람, 통상 초당 3m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고리원전 사고 나면 요 동네는, 요 위쪽은 한 4시간 정도 시간은 벌었네요. 그쵸?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방사능 바로 밀려오는데 이건 4시간 동안 시간은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곽이고, 여기는 복받은 지역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 그게 월성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요 그림 똑같은 게 여기서도 하나 또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두 개를 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넣고 평가를 해보면 어디가 인구가 밀집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교통 차단이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어디에 도로를 넣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신 거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온 거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 동네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망 나오는데 29시간 걸리네요. 남목이네. 요 어디? 아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 동네가 심히 대피하는데 안 좋아요. 요 동네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100%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가 막히는지 눈에 보이시죠? 아, 여기 또 엄청난 병목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끊임없이 병목이 생기네요. 근데 보통 이거 대피하는데 29시간,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 제가 장난컨대 이거보다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런 발표했더만 한손 쪽에서 허무맹랑하게 뭐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놈들이 그걸 못 봐서 그랬는데, 저 아시잖아요. 울산 지진 났을 때 아파트 진입로에 차 빠지는데 몇 시간 걸렸는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들어보셨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냥 발전소 그것도 알고 지진이 그쳤는데도 그 대피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의 교통 가지고 트래픽잼이 일어나는데 그 실제 생사가 걸렸는데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울산시 밖으로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망 안 갈 것 같으세요? 대구나 이런 데 사람부터 고리 월성 사고 터졌다 하면 대구 이상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럼 요 앞에서 길부터 다 막혀가 있어요. 이 옆으로 풀이 잘 빠진다라고 했을 때 29시간대 여기서 못 빠지고 정체된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희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더 정체되는 이런 지역이 이렇게 파랗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인구 많이 사는 데가 이 동네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동선들, 뭐 요런 동선, 그 다음에 이런 동선, 그 다음에 이런 동선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을 군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해야죠. 안 좋은 돈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 지역에 우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대가를 치러달라고 요구하셔가지고 제발 좀 길을 만드십시오. 저도 이게 울산 올 때마다 짜증나게 길 막히거든요. 이 태화강 저기 이 낮에
2시, 3시 때 이럴 때 빼고는 아침, 저녁으로 엄청 막히더라고요. 제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이상한 유료 도로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들, 대피 도로가,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인구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스터디해가지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 사람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 들어주겠습니까? 자, 이거는 100% 대피할 때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100% 대시. 아까 100% 대피하는데 34시간인데 이건 빠른 거죠. 사방으로 위아래 다칠 때 이야기예요. 사고 터진 발전소로 갈 때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사고 터진 발전소로 안 가니까 2시간 늘어나네요. 그런데 고속도로 차단하니까 2시간이 더 늘어나네요. 그럼 고속도로가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좀 더 많아지고 연결도로가 생기면 이 대피 동선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최종 대피 시간입니다. 전부가 33시간이 걸린다니까 빨리 나간 사람은 나가고 최종의 한 95% 정도 되는 사람이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거보다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한 10% 정도는 안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가 막힌다면 이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 대피하면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50% 대피하면 24시간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이 동네는 보니까 울산은 여기가 심각하게 좀 많이 안 좋더라. 고리 사고 났을 때. 월성에 사고 났을 때는 여기 굉장히 좋은 지역 될 겁니다. 파랗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빨갛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그럼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여기는 심각하게 안 좋네요. 친구도 네, 저희 친구. 여기는 그래도 적당히 좀 사방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길이라도 좋아서 그런 데인데 여기는 나갈 도로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중공업회를 탈취해야 돼요. 기름이 없어서 못 가실 거니까. 배를 어떻게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비상계획으로 이쪽의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현대나 이런 데서 자체적인 대피 수단으로 선박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세금으로 이 시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그렇게 만드시면은 사실 그리고 이런 데 길 뚫어야 평소에 좀 덜 막히잖아요.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여기가요. 얘가 동별로 다 있는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종 결론, 울산이 넘버원이더라. 안 좋은 거로. 안 좋은 거로 넘버원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드립니다.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울산이. 예전에는 부산이라 그랬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울산이 가장 원자력 측면에서는 운 나쁜 지역이다. 그리고 운 나쁜 지역인 걸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잖아요. 양쪽에 끼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근데 원자력계는 이거 영향 인정 안 합니다. 부산이 영향 크다라고 하죠. 다속이 영향 평가해가지고 아이씨 울산 기준으로는 다 똑같은 원전 단지인데 한쪽만 골라라는 거잖아요. 다소에게 영향 평가해가지고 부산이 1등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다소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 피해자 중심으로 평가해야지. 왜 사업자 중심으로 평가하느냐.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발전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환경 영향은 영향받는 피해자의 중심으로 평가가 돼야지. 왜 발전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소기 영향을 보느냐. 아니다. 우리는 원전이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2개의 원전 단지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재수없는 지역이다. 대책을 마련해놔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점잖게 적었습니다. 수십 배라고. 몇 배일까요?
중대사고를 집어넣으면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수십 배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막 심하게 놀라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알고 있어요. 하여튼, 10배, 100배는 아닙니다. 하여튼 무지한하게 크게 중대사고를 하면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많이 받는 걸 가지고 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10분의 1, 100분으로 줄이는 거로 가지고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서 수명 연장을 하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공학적인 취지, 기술적인 취지고 미국 원전도 그렇게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이 사고 나면 많이 죽는다. 그런데 니네들이 돈 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뭐 기준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이니까 우리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쓰게 해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마인드는 갖고 접근을 해라라고 여러분들이 한손한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염치가 있으면 저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 줄이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도 몇억, 몇천억, 몇십억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이려는 애라도 써라. 노력이라도 하면 그 노력의 가상함을 우리가 인정은 해줄 수 있다. 근데 노력도 안 하면서 어차피 뭐 헛돈이니까 안 쓰고 그냥 수명 연장하면 되지. 이런 접근은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술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걸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는 거. 내 수 틀리면 씨 아닌 것도 엎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정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뭐 바뀌면은 지네들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요. 자, 제도적 대비 필요하죠. 아까 특히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양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발전소를 뭐 수명 연장하고 더 안전하게 짓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재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대사고가 이제 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대사고가 없을 때 방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지네들 시간 정해놓고 불 지피고 소방차 오고 이 짓 했잖아요. 중대사고 고려 안 했을 때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고려하라면 이제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생난리 나고 사람 죽는다며 방사능이 1000배, 10,000배, 10만 배가 더 나오는 방제 대책부터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도 바뀌어야 되고 대응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피동선도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도 뭐 사람 수만큼 해주든지 이런 대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구 안 하니까 조용히 모른 척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방제 뭐 바뀌는 거 보셨어요? 안 바뀌잖아요. 저거가 중대사고를 대책했다가 원전 사고평가에 집어넣어놨는데 방제 대책이 안 바뀌어. 말이 아니잖아요. 중대사고가 없는 걸 가지고 안 일어난다라고 해가 방제를 했던 애들이 중대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면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방제라는 거는 한 손에 뭐 돈 빼떨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각종 재난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뭐 자동차 사고도 뭐 조선회사에서도 뭐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각종 재난, 쓰나미, 해일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각종 재난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한 손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시면 말 못할 어느 불확정 시점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원전이나 탈핵의 접근이 아니고 우리가 요번에 계좌나 뚫었으니까 계좌 잔고 확인해서 찾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요구하셔야 돼요. 방제 대책에 우회 사건 바로 터지는 사고가 있는데 그거 전혀 요번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자신 있게 우회 사건은 제외 적어놨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데 정상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수명 연장이고 뭐간에 수명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새 원전이 터지나 수명 연장은 노원전이 터지나 똑같은 거잖아요. 터진다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고 터지면 바로 오는 시나리오도 있더라. 근데 왜 24시간, 48시간 지나 터지는 시나리오만 가지고 방제 대책을 세우느냐. 그거 아니다. 바로 우회 사건이라고 니네들 적어놓은 사고라면 터지자마자, 사고 터지자마자 바람 타고 흘러오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래, 그 대안 마련해내라. 동시에 새는지 안 새는지 너희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니네들은 모르지만은 발전소에 예를 들어가 발전소장 부장 통보 시도 방사능 뭐가 계측되면 여우산시로 알려주는 자동 시스템이라도 하나 깔자. 맞잖아요. 발전소에 센서 두 개 달아놓고 방사능이 여기서 딱 나오면은 저거 대책 세우기 전에 그냥 울산시로 그냥 경보 울리도록 하는 거. 이런 거 깔아달라. 실은 사고가 아니라서 실수로 그랬다면 미안하고 저거가 울산시에 사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확보해달라는 거 반드시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원전 지역에 가까울수록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가 고리 기준으로 하면 남구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북구는 4시간이잖아요. 바람 오는데 여기는 1시간이 아니잖아요. 1시간 아니면 어떻게 대피해요? 그나마 1시간이라도 오롯이 쓰려면 긴급 경보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북구하고 남구에는 월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하긴 남구가 알면 중구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런 건 긴급 경보 체계를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명 연장할 때 그 사항에다가 이것도 요구를 하셔도 돼요. 중대사고로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사고 터졌을 때 너가 즉각 쪽쪽 바로 사고 터지는 걸 바로 해낼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 우회 사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나올 수 있는 구멍에다가 몇 개 우리 센서 박아가지고 우리 경보로 쓰겠다.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되면 원한이 목을 따시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가 교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는데 제가 하는 이런 시스템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때 워낙 잘 만들어놨어요. 터널 팔 때 새 길 뚫을 때 이거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쪽으로 분산시키고 하는 거 다 평가하거든요. 울산시는 왜 못합니까? 울산시도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게 바로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업체들 많은데 사다가 하면은 어디로 길 낼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대피로를 어디를 확보할 건지, 추가 도로를 어디 뚫을 건지,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 원자력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의 업무입니다. 서울시는 이걸 다 해요. 교통국에서. 울산시도 왜 못해요? 같은 지자체인데. 울산시도 이걸 해야죠. 울산시 교통체계를 만들고 비상대피 평가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비상대피에도 도움되고 교통통제도 대응 최적의 길을 뚫어가지고 교통량을 확보하면은 국민의 생존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시각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방제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시 관리 측면에서 이건 반드시 해라라고 요구하시면 이거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부산은 잘 못 쓰고 있는데 하여튼 부산도 도입됐고 서울은 완벽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원자력 하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연할 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영어로 에이징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징이 뭐예요? 우리 말로 뭐냐면 노후화잖아요. 노후화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원자력계, 우리 원안이 우리 정부에서 노후화라는 이야기 하던가요? 원자력에? 이것들은 원자력 발전소 노후화 이야기하면은 그냥 관자가 파묻으라고 죽여라라고 이야기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 노후화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노후화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노후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노후하고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 보수해서 안전하게 써서 수명 연장해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노후화 이야기는 안 하고 수명 연장만 이야기해요. 사실은 될까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적으로 잘못 잡힌 인간들이에요.
노후화를 인정을 하면 오래되다 보니 오래된 배관, 녹도 쓸고 배관 교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후화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니까 개통 개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멀쩡한 아직 안 터졌으면 쓸 수 있다는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잘못 잡히면은 이렇게 왜곡대가 끌고 올 수 있냐가 우리 원자력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노후화라는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하느냐. 노후원전 수명 연장 맞잖아요. 노후원전 수명 연장이라 하고 법률 용어로는 계속 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안이가 계속 운전이란 이야기, 수명 연장이란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바뀌면은 니네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